안녕하십니까? 만점 피트 생물 엄태석입니다.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도 이제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이제 피트 기출 문제가 굉장히 좀 쉽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단원별로 일단 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최강 피트 생물 강좌, 첫 번째 이제 일반 생물학 단원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어떤 그 파트가 어디냐면 세포분자 생물학이에요. 이 세포분자 생물학과 동물생리학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매년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적지 않게 이제 나오는 이제 메이저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포분야 생물학과 동물생리학이 거의 뭐 대등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포분야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범위가 좀 크고, 일단 내용 자체는 세포 하나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어떤 수준에 대해서 나오는 게 특징인데, 일단 뭐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생물 2나 생물 1에서 나왔던 세포 수준의 어떤 구조나 뭐 여기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세포 소기관, 그 다음에 소기관의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세포 막의 특징,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세포 수준의 구조와 기능적인 어떤 특징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특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세포 소기관에 어떤 각각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리보솜의 어떤 기능도 있고, 골지체의 기능도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특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파트도 상당히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효소 파트도 있고, 세포호흡이나 광합성이라고 하는 파트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넓게 넘어가게 되면은 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유전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에 걸쳐가지고 배우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나요? 멘델 유전학 기억나시죠? 멘델 유전학. 근데 이제 멘델 유전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전현상에 대한 어떤 특징인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유전현상이라고 하는 게 멘델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유전현상들도 더 많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이제 현미경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고전 유전학이 현재에 와서는 이제 분자 수준의 어떤 유전학까지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분자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자생물학. 그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DNA, RNA, 단백질, 그죠? 이런 유전자의 어떤 형질 발현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 더 나아가서는 뭐 생명공학 파트까지 아우르는 어떤 파트가 세포분자 생물학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동물 생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동물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죠? 식물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물 생리학이라고 하는 파트로 얘기를 하고요. 세포가 모여서 일단 조직을 형성을 하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을 하고, 이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관계가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가지고 개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물 생리학이라고 하는 건 조직 수준에서부터 기관계까지를 다루는 일종의 이제 파트를 우리가 이제 동물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세포 분자 생물학 파트가 오히려 좀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동물 생리학이라고 하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더 나아가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도 들어본 적이 있는 뭐 소화나 순환이나 호흡이나 배설과와 같은 어떤 생리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는 많이 친숙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리학 문제가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분자생물학보다 그죠? 굉장히 규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동물 생리학에 대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요즘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 인해서 역으로 내용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요게 바로 이제 주된 메이저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피트에서 그죠? 반면에 이제 식생분진이라고 하는 파트와 일반 생물학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 생물학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학과 생태학과 분류학과 진화학이라고 하는 이 마이너 파트, 요 마이너 파트를 포함한 메이저와 마이너에 해당하는 모든 생물 전 과정에 대한 실험 문제가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적지 않게 나오는 특징을 갖고요.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문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초시 분들이나 뭐 재수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초시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제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한번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마이너 파트에서 식이라고 하는 건 식물학을 뜻하는 거고, 그죠? 생이라고 하는 건 생태학을 뜻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 생물 간의 어떤 상호 관계를 알아보는 파트가 생태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분류학이라고 하는 거와 진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생물의 역사를 아우르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 파트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파트에서 소홀히 공부하면 안 되고 특히 식물학 같은 경우는 마이너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한 많게는 5문제까지 어떤 연도에는 한 6문제, 7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던 걸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식물학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할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트 생물 추론 경향과 유형을 제가 보게 되면 과거 이제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줄긴 줄었지만 5문항이 줄었죠. 이 오지선 다형 중에서 칠지선 다형으로 바뀐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문항이 줄었다라고 해서 내용이 줄은 건 아니고 중요한 파트는 다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항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능처럼 모두 이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을 보게 되면은 단순 지식형 문제가 있어요. 이 단순 지식형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가고시는 절대로 예시를 들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예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론형 문제가 나오건 통합형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식형 문제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여태까지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형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 전공 생물학 개념도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초기 PT에 비해서 최근에는 그 PT의 어떤 그 연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응시율이 증가를 했잖아요. 경쟁률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생들의 실력 차를 판별하기 위해서 2, 3학년 때 배우는 일종의 생물학도들이 2, 3학년 때 배우는 전공 생물학 개념에 대해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만 갖고는 고득점을 맞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추론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험을 베이스로 해서 생물학 실험을 베이스로 해서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어떤 그 추론형 문제만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이 지식형과 추론형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이제 통합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통합형 문제라고. 그래서 비율을 보게 되면은 지식형 문제와 추론형 문제가 가장 많아요. 많고, 최근에는 지식형 문제도 추론형 문제에 못지않게, 지식형 문제가 추론형 문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식형 문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에 대한 개론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안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물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진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처음부터 풀기보다는 개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그 문제 푸는 데에 대한 어떤 속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자, 작년도 이제 PT 기출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과 유형 분석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 세포학 파트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간극 연접이나 밀착 연접이나 데스모즘이나 그죠? 부착 연접이나 이런 세포 연접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산 구성의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나왔는데 이 핵산 구성의 물질의 특성은 2년 전에 얘가 한번 또 나온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리메이크 돼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사항이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뭐 ATP나 그 다음에 DATP나 그 다음에 여러분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CAMP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조를 보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해석에 대한 어떤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핵산 구성 물질의 특성이나 세포 연접의 어떤 특징이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핵세포의 어떤 운동 같은 거. 보통 이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세포 수준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선모나 편모 운동을 뜻하는 건데 이때 관여하는 운동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미세소가 안에서 부착돼 가지고 운동하는 그 전형적인 운동 단백질이 여기서는 여러분 그 음성 말단으로 이동을 하는 디네인 단백질이 관여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세포 문제도 나왔죠. 세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문제도 나왔고, 광합성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의 차이, 그죠?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젖산 발효가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신호 전달 파트는 소수성 리간드에 의한 신호 전달과 친수성 리간드에 의한 어떤 신호 전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그죠? 또 하나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에 대한 기작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일반 생물학 파트에서 나왔던 개론적인 어떤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학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유전학 분자 생물학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교차율을 주고 나서 유전자 지도, 염색체 지도라고도 얘기하죠. 유전자 지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보솜을 통한 단백질 합성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리보솜의 구조와 리보솜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구조와 해부학적인 구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당황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tRNA의 어떤 구조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개론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던 tRNA 구조는 2차 구조였었어요. 2차 구조. 2차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2차 구조가 나오지 않고 3차 구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3차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생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3차 구조 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번에 좀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좀 당황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은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진핵세포의 DNA에 사이토신 혹은 시토신이라고 하는 염기에 메틸기를 붙이죠, 보통. 메틸기를 붙이면은 이 메틸시토신이 되는데 메틸기가 부착되어 있는 시토신이 있는 사이토신이 있는 DNA 서열은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전사도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이런 메틸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메틸사이토신, 요 메틸사이토신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좀 약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어요. 이 문제가 역대 문제에서. 근데 요번에 이제 피트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괜찮은 문제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도 이 유전자 발현 조절이 정상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정상세포가 되지만 유전자 발현이 이런 식으로 메틸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제 유용한 지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조합 DNA 파트도 나왔습니다. 재조합 DNA.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재조합 DNA 뭐 플라스미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관심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대장균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형질 전환시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대장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얻을 수도 있고요. DNA를 다량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생명공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생명공학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학에서 6문항이 나왔고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에서 4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세포 분자생물학에서 토탈 10문항이 나온 거예요. 10문항. 그러니까 25문항 중에서 10문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때요?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메이저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자, 동물 생리학 파트. 동물 생리학 파트는 생세포 형성에 대해서 나왔고요. 물론 이제 정자나 난자 형성이 되겠죠. 정자, 난자 형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호르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소화 호르몬이 이제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위액 분비 촉진 호르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기 멀찍이 가게 되면은 감각계에서 막대세포의 반응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막대세포를 이제 고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간상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어두울 때 암순응이 일어날 때 반응하는 어떤 세포죠. 그러니까 시각세포 중에서 이제 색깔을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밤에 불 끄고 있을 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명암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각에 관여하는 세포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왔고요. 그죠? 요게 이제 광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광화학 반응.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이제 요 파트가 이제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간상세포나 원추세포나 원뿔세포 원추세포가 원뿔세포인데 이런 광화학 반응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발생학에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이 배업 형성이라고 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각각의 이제 배업들이 발생 과정에서
우리 몸의 이제 기관들을 어떤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왔고, 이거는 이제 그 원조라고 하는 파트, 흰생결절이라고 하는 부위, 양막류에 해당하는 포유류와 포유동물과 조류와 파충류가 갖고 있는 공통된 발생 과정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 문제가 이제 요즘에 이 파트에서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환기에서 혈류의 속도와 혈압 분석. 여러분들이 이제 생리학 파트에서 이 순환기가 좀 나오는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하고 낮은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요번에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항상 이제 그 그래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생물은 다른 어떤 그 자연과학에 비해서 그래프가 좀 적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그래프 문제가 요즘에 이제 다양한 어떤 패턴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흡 파트에서는 해리 곡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호흡과 비정상적인 호흡, 뭐 과소호흡, 과소호흡, 과다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어떤 그 문제에 이 과소호흡과 과다호흡에 대한 어떤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설계에서는 신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작 중에 하나가 배설 이외에도 조절작용을 하죠. 삼투압 조절이나 혈압 조절이나 pH 조절 같은 거, 이런 그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그죠? 이 뭐 레닌이나 안지오텐신, 그 다음에 심방성 나트륨 이뇨펩타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게 이제 토탈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는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구 계열과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 계열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백혈구 계열 중에서는 항원 제시세포 중에서 대식세포하고 뭐가 있죠? 그렇죠.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수지상세포에 그림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다음에 림프구는 뭐가 나왔냐면 B셀과 T셀, B세포하고 T세포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고요. T세포도 이제 보조 수용체의 종류에 따라서 보조 트림프구와 독성 트림프구로 이렇게 나누잖아. 그지? TH셀과 TC셀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 문항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생리학에서는 8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 분자 생물학과 동물 생리학이 거의 비등하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세포 분자 생물학의 내용이 좀 많아서 요번 같은 경우는 10문항이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2문항이 적은 8문항이 나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의 비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생물학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일반 생물학 전체 파트에 대한 실험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뭐 혈구와 림프구, 이거 생리학 파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의 전기영동은 생체 고분자 파트이기 때문에 세포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NA 사슬 종결법이라고 하는 생어 메서드, 생어의 방법, 그죠? DNA 어떤 사슬 종결법 혹은 DDNTP 사슬 종결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분자 유전학 파트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세문항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메이저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이너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자, 식물학에서 올해는 좀 문항수가 최대로 나왔을 때는 5문항까지 나왔는데 대폭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문항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좀 이변이라고 제 생각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 조직의 특성, 뭐 후벽 조직, 후각 조직, 유조직, 1차 세포벽이 있는지, 2차 세포벽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옥신의 기능, 옥신이라고 하는 식물 호르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이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어떤 기작 중에 하나가
산성의 어떤 조건에서 옥신에서 세포벽 공간이 산성으로 어때? pH가 떨어지게 되면 식물 세포가 신장할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어때? 메커니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두 문항이 나왔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죠? 자, 진화 분류학에서 각각 한 문항씩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두 문항 정도가 됐는데 요번에는 척추동물의 개통수 분석 달랑 한 문항 나왔어요. 그죠?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식생분진의 문항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생태학 그 많은 생태학에서도 연체동물의 여각 섭식률이라고 하는 요런 어떤 그 그래프와 서식지 탁도와 폐각 생장률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 해석에 대한 어떤 그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고 이거는 추론형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더했을 때 최대로 나왔을 때는 보통 얘가 이제 다섯 문항, 두 문항, 그 다음에 생태학에서도 두 문항. 그래서 이제 많게는 아홉 문항까지 나왔었는데 이 아홉 문항에서 요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문항으로 어때 대폭 줄었다라고 하는 걸 어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식생분진이 올해는 좀 적게 나왔고 상대적으로 이제 메이저 파트에서 더 나왔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조만간 2021학년도 피트 생물 추론 문제 즉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 거예요. 자, 생물 커리큘럼은 일단 뭐 지금 심화 내용 정리부터 저는 들어갈 거고요. 이 심화 내용 정리는 내용 정리 플러스 각각에 대한 어떤 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광합성 단원, 뭐 세포흡 단원, 그 다음에 뭐 생식 단원, 이런 어떤 단원 문제 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리를 어때? 좀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고급 내용 정리를 할 겁니다. 이 고급 내용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 전공생물학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험에 PT에서 이제 나올 만한 어떤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바로 MDP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어떤 진행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심화 이론 설명과 단원 문제 풀이 이 단원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개념 개론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필요한 어떤 문제풀이를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생물학은 여러분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단원별 용어나 생물학 용어 그리고 개념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원리로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급 이론 설명이라고 하는 뭐 전공생물학 내용과 MDP 기출문제를 어때 풀모로 인해서 그 방대한 생물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심화 개념 정리를 좀 단원별로 발췌를 해서 빨리빨리 그저 핵심만 뭐 핵심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되게 되면은 만든 모의고사 같은 거나 응용 문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인드맵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들이 맞나 기억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생물 공부에 대해서 그 학습법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습보다는 복습. 예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오개념을
안고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 새로운 원래 어떤 그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을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습은 강의를 듣고 난 그날, 그죠? 강의 들은 날에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복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노트를 하거나 여러분들 뭐 교재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드린 어떤 거기다가 필기를 했을 때 어떤 자식이 내 책에다 낙서했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굉장히 어때요? 급격하게 다운되는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저랑 꼭 약속하도록 해요. 자, 이로써 생물 수업에 대한 피트 생물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